나승엽 선수가 이번 주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면서 가라앉은 모습이에요. 주간 성적을 보면은 OPS 0.533으로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모습이에요. 제일 안타까운 지점은 득점권에서 좋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번 주 경기 나승엽 선수의 이번 주 타점은 0점입니다. 길어지고 있는 나승엽의 부진, 타겟책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꽃겨울 없는 꽃겨울팀 편집자 제보크입니다. 오늘도 돌아온 월요일 주야장천 시간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 윤호입니다. 주야장천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처참했던 선발 로테이션, 그에 비해서 선방한 주간 성적입니다. 반재와 김진욱의 이탈로 그 구멍이 제대로 메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등바등 불펜을 갈아 넣고 식지 않는 빠떼의 힘으로 리그 순위 3위, 상위권을 결사사수하고 있는 롯데입니다. 네, 윤성빈, 나균환, 이민석, 박세웅, 데이비슨, 한현희 이렇게 6명의 선발 투수를 내보냈는데 이 결과로 2승 1무 3패, 대체 선발이 3명이나 들어갔죠. 그것도 상대가 1, 2위 LG 한화라는 점을 감안하면 도대체 이 6명 내보내서 2승 1무 3패 어떻게 했냐 싶을 정도로 저는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1무가 껴있는 게 조금 결과적으로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그래도 만약에 12회를 했다고 쳤을 때 이길지 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2승 4패보다는 2승 1무 3패가 낫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상결전이 생각보다 성황리에 마무리됐던 지난주였고요. 지난 주간 성적은 이 정도로 짧게 훑고 넘어가 보자면은 두 번째 주제로 이제 너덜너덜한 불펜, 상대적으로 이제 생생한 삼성, 간보아가 해줘야 되는 판이 깔렸습니다. 다음 주 주간 시리즈는 삼성과 다시 한번 클래식 시리즈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주 전에 주말에 만났던 그 삼성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예요. 롯데 불펜은 이번 주 3연투까지 감행하면서 적극적인 이닝 쪼개기, 매경기 총력전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극한의 짜내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 주간에는 대부분 선발이 털리고 빠따가 따라갔던 경기들이라 특히 불펜 소모가 더 심했죠.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붕괴됐던 윤성빈을 포함해서 더 평균값이 내려간 것도 있긴 한데 이번 선발 6경기 평균 소화 이닝이 4.2이닝입니다. 대부분 이제 5이닝 정도 채우고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총 10명의 불펜이 등판했었고 이제 게임 순으로 살펴보면은 이번 주 송재영 선수가 5경기 3연투 포함 3.2이닝, 김상수, 정현수, 정철원 3명이 전부 같은 날짜에 등판했었습니다. LG전 2, 3차전이랑 한화 2, 3차전이었죠. 4게임 등판 연투 2번을 소화했고 각각 2.1이닝, 3이닝, 5이닝씩을 소화를 했습니다. 데이터를 디테일하게 보지 않고 잠깐 동안만 훑어봤는데도 굉장히 타이트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 최준효 선수가 복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하네요. 삼성 불펜을 잠깐 살펴보자면은 삼성은 저희보다 사정이 훨씬 좋습니다. 선발 평균 소화 이닝이 5.2이닝, 대체 선발을 제외하면은 원태인, 레이스, 후라도가 좋은 피칭을 선보이면서 이닝을 많이 먹어줬기 때문에 불펜의 부담이 훨씬 덜해 보입니다. 불펜도 총 7명 등판, 이호성과 백정현이 4게임씩 등판해서 각각 4.1이닝과 4이닝씩 3경기 등판한 선수들도 3명밖에 없으면서 등판한 불펜 인원과 소화 이닝수 현저히 적어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그 주말 시리즈로 압축해서 살펴보면 불펜 소모량이 롯데는 15명, 삼성은 12명입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등판한 불펜 수가 제일 많아요. 반면에 우리는 일요일에 소모한 게 제일 많죠. 그래서 당장 화요일에 누가 불펜 체력이 더 많냐 하면은 당연히 삼성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좌완 투수 송재영, 정현수 중에 송재영이 3연투를 소화했기 때문에 화요일에 등판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미지수입니다. 물론 월요일 하루를 쉬기는 한데 통상적으로 3연투를 하면은 이틀 휴식이 좀 매뉴얼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불펜 운용에 있어서 약간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3연전이 이루어지는 구장이 타자 친화 구장인 라이언스 파크이기 때문에 선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3연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첫 선을 보이는, 그리고 3연전의 첫 경기 등판인 간보아에게 많은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퓨처스 등판에서 49 중에 31구를 스트라이크 존 안에 넣으면서 공격적인 투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은 보여줬지만 퓨처스 타자들의 레벨을 고려한다면 이것만 보고 1군에서도 볼넷 안 주는 피칭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주기에는 어렵죠. 그래서 결국 내일은 투심을 쓰는지 안 쓰는지, 그리고 포심이 스트라이크 존 상단 존 근처에서 형성이 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심이 낮게 들어가 버리면 변화구를 눈속임을 주기에 좀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변화구를 쓰는 게 결국은 볼 쪽으로밖에 쓸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배트도 적게 나오고 풀 카운트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투수한테 불리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포심을 높게 던지고 그걸 활용해서 이제 그 다음에 변화구를 스트라이크 존 하단선에서 살짝 걸리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해야 좀 이닝 히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타자 친화적인 라팍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투수들한테 부담이 많이 커질 수밖에 없는 판이긴 하네요. 피홈런과 볼넷 둘 다 최저로 억제하면서 실점까지 억제하고 등판까지 오래 해야 된다.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 한 주일 것 같긴 합니다. 이어서 준비한 주제는요. 세 번째 주제는 길어지는 나승엽의 부진, 타겟책은 있는가입니다. 나승엽 선수가 이번 주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면서 가라앉은 모습이에요. 주간 성적을 보면은 타율 2할에 출루율 3할 3푼 3리, OPS 0.533으로 이번 시즌 통산 기록인 타율 2할 5푼 7리와 OPS 0.797에 비해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모습이에요. 제일 안타까운 지점은 득점권에서 좋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번 주 경기 그렇게 많은 득점들이 터져 나왔었지만 나승엽 선수의 이번 주 타점은 0점입니다. 길어지고 있는 나승엽의 부진, 타겟책은 있을까요? 네, 타겟책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 나승엽 선수가 부진에 빠지게 된 원인을 조금 진단을 하자면, 저는 4번 타자 배치가 좀 결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나승엽 선수의 강점은 선구안을 기반으로 한 명확한 스트라이크 존 설정, 그리고 구종을 잘 타지 않는 컨택 능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좌우 투수 상대로 OPS 편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나승엽을 보면 볼에도 배트가 조금 자주 나가고, 이것 때문에 빠른 카운트에 삼진을 당하거나 범타로 물러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실제로 나승엽은 올해 스트라이크 존 박 스윙 비율이 작년 20.3%에서 올해 22.9%로 늘었고, 반대로 존 안 스윙 비율은 작년 62.3%에서 올해 57.1%로 줄었습니다. 안 좋은 방향으로밖에 변화하지 못한 것이죠. 이게 4번 타자라는 포지션이 어떤 역할인지가 조금 중요해요. 4번 타자라는 건 그 안타를 치기 좋아 보이는 공이 들어오면 초구부터 주저없이 스윙을 해야 하는 위치거든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나승엽 선수가 원래 소화하던 포지션은 5번 아니면 6번 타자였고, 이 위치는 이제 편하게 공 보고 편하게 풀스윙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란 말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나승엽 선수도 한동안 자신의 스타일과 맞지 않는 옷을 입고 타석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당시 4번 타자를 설 때 기준으로 롯데의 4번 타자감이 마땅하지 않았고, 그리고 나승엽 선수의 타격감이 원체 좋았기 때문에 선수 기용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개인적인 시점에서는 이게 나승엽 선수에게 좋지 않게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결법은 정확히 이거의 반대입니다. 어차피 폰세 같이 강한 투수가 올라왔을 때는 빠른 카운트에 승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투 스트라이크에 몰렸을 때 폰세의 155km 포심을 안타를 칠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 하면은 확률이 낮기 때문에 이거는 논외로 하고, 뭐 예를 들어 나승엽이 A급 타자라고 했을 때 그 이하 클래스의 상대적으로 약한 투수가 등판했을 때 이 투수의 공을 오래 보면서 뭐가 스트라이크이고 뭐가 볼인지 이거를 눈에 익히면서 감을 되찾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것, 이게 지금의 나승엽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올라올 놈은 올라온다 라는 명언이 또 있기 때문에 원래 나승엽 선수가 클래스가 없는 타자도 아니고 다시 6번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타석을 소화하다 보면 또 올라올 것이라고 신뢰합니다. 하던 대로 하는 거, 이거 찾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슬럼프 들어가면은. 하지만 또 이 어려운 거를 해내야지 또 좋은 타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걱정되는 거는 삼성의 선발 라인업이 후라도, 레이스, 황동재인데 앞에 두 투수가 메인 타자이니만큼 앞에 두 경기는 감을 찾는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이제 황동재 선수가 등판했을 때 조금 더 공을 많이 보면서 부활의 신호탄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번째 주제입니다. 좌타지 레밧 붕괴만은 피해라 라는 주제로 가져왔는데요. 삼성 라이온즈는 지난주 6경기 총합 31점, 경기당 5점이 넘어가면서 타선이 좀 깨어난 모습입니다. 특히 김지찬 선수가 복귀하면서 38음파 테이블 세터가 완성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게다가 저희 선발 로테이션이 확실하진 않지만 간보아가 화요일 날 선발로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 선발 이민석의 로테이션을 거른다고 가정을 하면 간보아, 나균환, 박세웅으로 이어지는 선발 투수 라인업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간보아는 저한이라서 그렇다 쳐도 나균환과 박세웅 선수는 우한이잖아요. 근데 삼성의 타선은 유격수, 포수, 좌익수를 제외하면 6명 전원 좌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험난한 여정이 될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말씀 주셨듯이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세터부터 클린업 트리오까지 죄다 좌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균환 박세웅에게 있어서는 꽤나 어려운 라인업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이 지금 2번에서 미쳐 날뛰고 있는 김성윤 선수, 그리고 전체 홈런 1위 디아즈 선수가 되게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수 목요일에 등판하게 될 예정인 나균환 박세웅이 또 특히 포심이 좋은 투수고 주무기가 스플리터이기 때문에 이 스플리터가 실투가 되면 또 어김없이 홈런 되기 좋은 공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주의해야 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키워드로 꼽고 싶은 게 몸쪽 포심 승부입니다. 아니 우투가 좌타한테 몸쪽 포심을 꽂다가 홈런 맞으면 어쩌려고 그러냐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몸쪽 포심 셋업 피치 없이는 저 라인업을 범타로 물러내게 할 위닝샷이 마땅치 않다는 거죠. 결국은 스플리터를 갖추고 있는 우한 투수가 좌타를 상대할 때 있어서 메인 피칭 시나리오로 가져가는 것이 이제 카운트 잡아놓고 바깥쪽 낮게 흘러나가는 스플리터로 헛스윙 삼진을 이끌어내는 것인데, 만약에 이 몸쪽 포심이 셋업이 안 된다 하면은 이 똑같은 스플리터를 구사한다 하더라도 배트가 덜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투 스트라이크를 먼저 잡아도 풀 카운트가 되고, 또 바깥쪽만 던지게 된다 하면 결국 존을 좁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카운트 싸움을 불리하게 가져갈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홈런이라는 것도 유리한 카운트일 때보다 불리한 카운트일 때 맞을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결국 타자가 강할수록 존을 더 넓게 써야 한다는 접근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좀 포심은 몸쪽으로, 또 변화구는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좀 넓게 존을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피홈런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선발 투수는 솔로 홈런 정도는 허용을 해도 괜찮죠. 그렇지만은 이제 주자 쌓인 상태에서 홈런을 맞으면은 실점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 주자 있는 상태에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대가 강할수록 이제 존을 좀 넓게 쓸 생각을 해야지, 무작정 이제 장타치기 힘든 코스만 바라보고 던지는 거는 아무래도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존을 좁게 쓰면 카운트가 몰리게 되고, 그럼 또 볼넷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장작을 쌓아놓고 홈런 맞는 것이 최고로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존을 넓게 써야 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박세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오히려 좌타한테 강한 투수였단 말이죠. 역스플릿형 투수였는데 올해는 또 좌타한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저는 슬라이더의 각이 커진 게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원래 커터라는 구종은 반대선 타자를 상대할 때 이점이 있는 구종이거든요. 근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작년에 박세웅 선수의 슬라이더가 약간 커터성이었단 말이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이 커져서 약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슬라이더에 가까워진 궤적이 됐어요. 그래서 같은 손 타자 상대로는 유리해졌지만 반대손 타자를 상대함에 있어서는 좀 불리해졌다. 그래서 박세웅 선수의 등판 일지를 봐도 좌타 지뢰밭이 있는 삼성에게만 좀 조기병판을 당했고 나머지에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번 주 목요일 이겠죠? 로테이션상 이날 등판에서는 어쩌면 커터성 슬라이더를 다시 꺼내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박세웅 선수가 이거를 구사한 게 뭐 오래된 것도 아니고 작년에 구사를 했기 때문에 저번 등판에서의 피드백을 함에 있어서 이거는 삼성이 좌타가 다들 좋으니까 각 큰 슬라이더 말고 좀 고속 슬라이더를 더 써보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상대에 따라서 좀 유연한 피칭을 해줘가지고 박세웅 선수도 좋은 결과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저희가 준비했던 이번 주의 주야장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일단 정상 결전이 좀 끝나고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불펜이 굉장히 과부하가 많이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발 싸움, 계산이 서는 야구가 되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번 간보아의 첫 등판일 것 같고요. 간보아 선수가 좋은 성적의 피칭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달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으신 말씀 있나요? 지금 이제 1, 2위 LG 하나와의 3연전 모두 끝이 났지만 당장 이번 주가 이제 삼성 그리고 SSG와의 3연전이죠. 이번 주 경기가 이제 삼성 그리고 SSG와의 3연전들인데요. 지금 이 두 팀과의 경기 차이가 4경기 반입니다. 그리고 그 저번 주에 KT 그리고 삼성이 5승 1패로 기세를 한창 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또 삼성한테 또 우세 시리즈를 내주게 된다면 조금 상위권 수성에 있어서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 그 황동재 선수가 등판하는 목요일에는 1승을 깔고 그리고 화수 중에 한 경기를 승부처로 잡아서 위닝 시리즈를 확보하는데 총력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SG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상위권으로 평가받은 전력은 아니지만 지금 보면 스몰볼 그리고 불펜 싸움으로 끌고 가서 승을 하나하나 꽤 잘 쌓아나가고 있거든요, SSG가.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물러보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 주도 조금 저번 주보다는 낫지만 꽤나 힘든 한 주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쪼록 팀이 좀 힘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매주 중요한 경기들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했던 주회장천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